야담 이야기. 첫날 밤인데 서방님 때문에 다 젖었잖아요. 오성대감이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기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만발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쟁기를 쥐고 아들 앞에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앞으로 한 늙은 중이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에게 절을 하고는 어른에게는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중이 너한테만 절을 한 것이 맞느냐?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듯 싶습니다. 아버지는 중의 행동을 생각하자니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도 절에서 연부를 외우는 중놈이란 말이냐? 아이에게 절을 하고 어른은 보는 채도 안 하고 가는 것이 과연 예절이란 말이냐? 아버지가 펄쩍 뛰자 아들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방금 왔다 간 것은 중이 아니고 호랑이입니다. 아들의 말에 아버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들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보면 알죠.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아들 오성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의 답을 듣고는 의심이 일렁였습니다. 그래, 호랑이란 놈이 너한테는 왜 왔다 가느냐? 아들 오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사댁 3대 독자가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밤에 신랑을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들어보니 남의 3대 독자를 첫날 밤에 잡아먹겠다는 일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안다는 말이냐? 네, 압니다. 호랑이가 왔다 가는 걸 보면 알죠. 예, 너 3대 독자가 죽는다는 건 아는데 그 3대 독자를 살릴 방도는 없다는 말이냐? 오성은 딱 부러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못 살립니다. 산신령님의 명을 받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다면 좋다. 너와 나는 오늘부터 부자지간이고 뭐고 갈라져 살자. 죽는 줄 아는 사람 살려낼 방도도 찾지 못하는 자식을 두어서 뭘 하겠느냐? 너는 이 길로 앞으로 내 갈 길을 걸어가거라. 오성의 아버지는 노여워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말했습니다. 13살의 오성이었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썩 물러가라고 하지 않느냐? 오성의 아버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쳐도 오성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워서 석자넉자 뛰면서 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썩 가지 않으라고 했느냐? 오성은 생각다 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아버지 소원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진사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성은 속옷비를 아버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진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림이 좋은 진사댁은 3대 독자가 장가를 가니 잔치를 굉장하게 잘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진산의 집에 가서 잔치떡을 배가 부르도록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사를 뵙기 청했습니다. 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진사는 오성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오성의 굳은 얼굴을 보고 재차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슴지 말고 하거라. 진사님 댁에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진사는 들어보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소리를 오성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어린 것이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가면 될 것을 당치도 않게 염소 한 마리를 달라니 되지도 않을 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라고 했다는 말이 떠오르는 진사였습니다. 진사는 어린 것이 쓸데없이 말을 한다 쫓아내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잔치집에 와서 염소는 왜 달라고 하는 것이냐? 진사님 묻지 말고 달라면 주십시오. 염소 한 마리가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사는 들어보니 필요곡절이라 더 따지지 않고 오성에게 염소를 내주었습니다. 오성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진산의 뜰락에서 놀다 밤이 되니 신랑 신부의 방 쪽마루 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지내려 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소꿉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욱더 애틋했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나도 그래. 너가 내 부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믿겨지지도 않아. 우리 앞으로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신부는 너무 좋았는지 행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옷이 젖을 정도로 한동안 우니 그만 우시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소. 신랑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오성은 마루 밑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생연분이 만나서 혼인을 이뤘는데 내가 필시 지키겠노라. 라며 다짐했습니다. 밤중이 되니 범이 화살처럼 날아서 진사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때가 되었는지라 마루 밑에 숨어있던 오성이 불쑥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성이를 보자 호랑이는 뒷걸음질을 쳐서 가더니 둔갑해서 다시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된 모습으로 호랑이는 오성에게 다가왔습니다. 13살의 오성은 대담하게도 중을 마주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 이놈 들어봐라. 호랑이는 산중 영물이 아니더냐? 호통을 치며 오성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가가는 사람은 3대 독자이다. 그래, 너 남의 집 3대 독자를 장가가는 첫날 밤에 물어간다는 말이냐? 너도 시장기나 말리려고 산에서 먼 길을 걸어왔겠는데 그저 보내지는 않겠다. 오성은 진사에게 받았던 염소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너에게 염소 한 마리를 줄 터이니 이것이나 먹고 가거라. 3대 독자는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치기만 하면 내 아무리 산중 왕이라도 내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중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은 다시 둔갑해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되어서는 염소를 물어 맺혀놓고는 염소고기를 우두구둑 씹어먹었습니다. 호랑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마리 염소를 다 먹어치우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진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더라게 나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범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염소의 피가 질퍽했습니다. 진사는 오성이 염소를 빌린 일을 떠오르며 속으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이렇다 저렇다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진산의 집에 갔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오성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진산의 3대 독자를 구해주었느냐? 아버지가 묻자 오성은 그제야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오성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너무도 기뻐서는 무릎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예, 오성아? 너는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